손흥민의 약점은 공간을 주지 않고 신명이 모두 내려와 나 질식 수비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미친 동작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속임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보여준 이날 경기의 PK 유도 장면은 손흥민이 경험이 쌓이고 노련해지면서 역습뿐 아니라 밀집 수비까지도 뚫어낼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손흥민이 보여준 딱 한 동작에 쿠웨이트 수비가 완전히 당했다고 설명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질식 수비를 뚫어내는 미친 트릭들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 시티 자베르 알 아흐마드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쿠웨이트와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차전 원정 경기에서 오세훈, 손흥민, 배준호의 연속 득점에 힘입어 3대1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전반 19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하며 A매치 통산 50호 골 위협을 작성했고 이로써 역대 최다골 2위 황선홍 대전한 아시티즌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인 차범근의 1위 기록 경신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손흥민이 쿠웨이트전에서 얻어낸 PK 장면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역습에 특화되어 있어 수비 라인을 내리고 질식 수비를 하면 손흥민은 공간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 쿠웨이트는 손흥민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 추가 일모 수준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약팀이 강팀을 상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 선수비 후역습이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강팀이라면 이런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깰 수 있어야 하는데 보통 사용하는 전술이 세트피스나 프리킥 그리고 좌우 공간을 허물고 중앙으로 빠르게 내주는 컷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강력한 공격은 바로 밀집 수비를 허물는 세밀한 패스와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한 침투 플레이로 중앙을 허물는 것인데 이런 공격을 하려면 선수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해서 거의 대부분의 팀들은 이런 중앙을 허물는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쿠웨이트는 손흥민을 막으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4-4의 전형을 운영했고 전방에 2명의 역습 공격수를 두고 나머지 8명의 선수를 두 줄로 세워 중앙선을 아예 넘지 않고 전반전 내내 수비만 했는데 이 수비 라인을 손흥민이 중앙 공격을 해서 허물는 장면은 이날 경기의 명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 초반 오세훈의 헤딩골로 한국은 1대5로 앞서가는 상황 속에서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고 경기를 완전히 한국의 흐름으로 가져오기 위해 추가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쿠웨이트는 선제골을 얻어맞은 뒤에도 수비 라인을 완전히 내려서 한국에게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반응이 아주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도 한국에게 선제골을 얻어맞은 팀들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동점골이나 역전골을 노리지 않고 적은 실점을 하려고 뒤지고 있는데도 전반전이나 후반전에 한국을 상대로 수비 라인을 내리는데 이것은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국가를 선발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조로 운영되는 아시아 지역 3차 최종 예선에서 조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6개 팀은 북중미 월드컵에 직행하고 나머지 팀을 모아 플레이오프를 진행 1위와 2위 팀이 월드컵에 직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승점이 같을 때는 골 득실을 따져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1위 자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란 등에게 내주고
2위 자리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다른 국가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골 득실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한국에게 적은 실점으로 지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것은 전반 16분경 장변이다. 상대는 두 줄 수비를 세우고 공간을 전혀 내주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손흥민의 위치가 좌측 사이드로 빠져있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손흥민이 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하는지 이 다음 동작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우가 황인범에게 패스를 하고 이것을 본 손흥민은 서서히 중앙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좌측에 있던 풀백이 손흥민을 천천히 따라가기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이명재가 좌측으로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 선수 한 명이 좌측으로 빠져 수비를 하는 상황이라 손흥민은 1대1 상황이 되는데 공을 받은 황인범이 이재성에게 패스를 주고 이것을 본 손흥민은 방향을 틀어 중앙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재밌는 것은 손흥민을 막으려고 뒤따라 가던 상대 선수가 앞을 막고 있는 심판에게 진로 방해를 당하면서 손흥민을 따라가려다가 놓치는데 이재성이 공을 잡지 않고 한 번에 오른발로 방향을 바꾸면서 이것이 오세훈에게 연결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은 이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을 등지고 스크린 플레이를 펼치고 손흥민은 오세훈이 자신에게 패스를 줄 것을 기대하고 오세훈 옆으로 스치듯이 뛰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오세훈은 이것을 손흥민에게 주지 않고 이재성에게 리턴을 주는데 여기서 이재성의 순발력이 아니었다면 이 찬스는 공중분해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왜 찬스가 공중분해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재성이 황인범에게 공을 받아 오른발로 방향을 바꾸어 오세훈에게 패스를 줬을 때 사실 오세훈은 이 공을 이재성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오른쪽에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재성은 자신에게 패스가 올 것이라 예상을 못하고 패스를 받기 위한 준비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침투하려고 뛰어 들어가는 동작을 한다고 말하면서 오세훈은 공을 이재성에게 주고 이재성은 공을 받으려고 잔스텝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스텝이 엉킨다. 하지만 이재성은 스텝이 엉킨 상황에서 왼발로 손흥민이 침투하는 방향으로 적당한 강도로 순발력 있게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재성의 패스를 오른발 바깥쪽으로 첫 터치를 하면서 자신이 뛰는 방향으로 돌려놓는데 이 터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과 강도가 양쪽에서 손흥민을 압박하는 상대 선수들의 수비 범위를 절묘하게 벗어나는 중간 지점으로 향하게 하는 게 압권이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당황한 상대 선수가 발을 뻗어 손흥민이 몰고 가는 공을 걷어내려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 손흥민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속임수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손흥민은 왼쪽에서 접근하는 선수는 굉장히 다급했다고 말하면서 앞선 상황에서 손흥민을 막으려고 따라잡으려는데 심판에게 막혀 손흥민을 놓친 상황이라서 이런 심리가 손흥민이 공을 몰고 들어가는 순간 늦었다는 생각을 증폭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손흥민을 막기 위해 발을 뻗었고 손흥민은 상대가 공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오른쪽 발 바깥쪽으로 공을 컨트롤하면서 상대 수비 범위에 벗어나도록 드리블을 하고 디딤발을 내밀어 슈팅을 하려는 동작을 가져가면서 상대 선수의 뻗은 발을 견제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만약 여기서 슈팅을 하려고 했다면 타이밍상 손흥민이 더 빠른 상황이라 슈팅을 할 수 있었는데 손흥민의 동작을 보면 슈팅을 하기 위해 전력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상대의 필사적인 수비 위지를 역으로 이용 파워를 유발하는 견제 동작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PK 선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 재성이가 공을 잡는 순간 침투를 시작했고 굉장히 좋은 패스가 와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이 분석을 듣고 보니 아주 재미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을 막으려고 달려가다가 심판에게 진로방해를 당했다는 것은 정말 몰랐다. 심판에게 저지당하고 손흥민의 속임수에 완벽하게 속인 상대 수비수의 한 맺힌 절규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하다고 말해 또 다른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